네, 그럼 지금부터 아마존 할명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배우님과 감독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존 할명수 주역분들 먼저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고 작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올가을 극장가의 웃음 적중 코믹 활극 아마존 할명수가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인 자리인데요. 먼저 김창주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할명수 연출한 김창주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공간과 새로운 공간과 그래서 아마존 전사들이 한국에 와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양궁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하는 독특한 소재를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진성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마존 활명수에서 통역사 빵식이 역할 맡은 배우 진성규입니다. 네,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할명수에서 조진봉 역 맡은 유승용입니다. 이렇게 쌀쌀해지고 비오는 굳은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존 할명수에서 조진봉 부인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질문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극장가의 또 코미디 영화가 나왔는데요. 각자 아마존 할명수의 가장 재미있는 웃음 포인트를 한 분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창주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아마존 3인방이 한국에 와서 베란다에서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요리해 주려고 하는 훈제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성규 배우님. 장면이 아니라 약간 웃음 포인트나 어떤 관전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포인트, 관전 포인트. 저는 되게 초반에 흘러나가는 그 시작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아마존에 대해서는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에서 많이 봐왔지만 그래도 영화적인 측면에서 진짜 아마존의 모습이 있는 것, 그게 조금 새롭고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그 지구 반대편 생소한 곳에 우리 익숙한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게 오게 되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림픽 때 너무 응원하면서 보던 양궁이란 소재가 어떻게 이제서야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스포츠인데 그걸 통해서 또 인류애를 다룬 작품인 것 같아서 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류승용 배우님과 진성규 배우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영화 리얼리티를 위해서 실제로 또 브라질의 로케이션에 다녀왔습니다. 네, 로케이션 다녀온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용 배우님부터. 네, 저희들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이순원 배우, 정순원 배우, 고경토 배우, 그리고 박영규 선배님까지 엄청난 코믹 장인들이 같이 하였고요. 대표로 저희 둘이 브라질 그 아마존에 다녀왔는데 이동 시간만 한 40시간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현지 스태프들 40여 분과 그 현지 배우들 또 보조 출연자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해서 글로벌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무튼 그 원주민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담아낸 것, 그리고 그 아마존의 그 자연들을 담아낸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형님 말대로 같이 그렇게 느꼈고, 사실 진짜 그 원주민 분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게 그 아이들의 표정이나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출연자분들을 찾고 찾아도 그런 모습을 진짜 담아내긴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본 게 좀 너무나 좋았고 순수하고 그런 좀 때묻지 않은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감독님은 이번에 그 브라질 로케이션에 좀 촬영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한국에서도 로케이션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안을 했었는데 결국 그 아마존에 실제로 가서 헌팅을 해보고 나서는 완전 미지의 공간, 새로운 공간, 그리고 같은 지구라는 행성 안에 정반대편이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자연이 있는 곳이 있구나를 보고 꼭 여기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작품에 아마존의 그런 신비한 그 다음에 그 새로움들을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감독님이랑 류승룡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서는 저 영화가 생각보다 코미디라기보다는 뭐랄까 휴먼 드라마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 이제 생각하시는 웃음 포인트가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웃음 타율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류승룡 배우님께서는 이 그래도 코치잖아요, 감독이고. 그래서 양궁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리서치를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최종 병기 할 때 국궁을 또 큰 화살들을 많이 배웠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2, 3년 전부터 양궁에 관심을 갖고 또 취미로 이렇게 쏘던 와중에 이 작품을 받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양궁의 나라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명칭이라든가 뭐 경기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휴먼 드라마라고 많이 느껴지신다고 했는데 원래 이 작품이 처음 이제 쓰여질 때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인류애를 표현하다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문화적 충돌이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이제 유쾌하게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초중반에 많은 이제 웃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엔딩은 어쨌든 휴먼으로 이제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초중반에 많은 이제 웃음들을 넣으려고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캐릭터들끼리 부딪힐 때 있으면은 무조건 좀 웃기게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생각 없이 웃으러 왔는데 조금 찡한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코미디로 풀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질문드립니다. 일단 그 아마존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그 마나우스라는 정중앙의 아마존의 정글의 정중앙의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보트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우리 인류의 원형이구나라는 느낌을 얻었어요. 인류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구나. 아주 오랜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얻었고,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인류의 원형과 고도화된 자본주의가 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양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딱 부딪혔을 때 벌어지는 그 고군분투와 에피소드를 아주 유쾌하게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결국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같은 거구나, 되게 소중한 게 있구나, 이제 그걸 표현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였고, 엔딩에서는 그거를 거기까지 가는 과정과 여정 속에서 이제 유쾌함과 아주 유머와 코미디를 이제 아주 적재적소에 이제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아마존 활펜저스 3인방과 출연을 하셨습니다. 혹시 촬영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면은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하면서 느낀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순간이 정말로 일단은 그런 기회가 생긴 게 너무 좋았었고 그 프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작년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배우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서 그 배우의 일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절제하는 게 많았어요. 음식도 함부로 먹게 되면 또 촬영 지장이 생길까봐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 저희는 되게 이게 우리나라 음식도 많이 먹어보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만나고 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프로 정신으로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구나라고 느꼈고 이번에 사실은 같이 여행하는 거 보고 막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한국 음식 되게 잘 먹는데 깜짝 놀래고 그리고 되게 그 이고르는 사실 엄청 정적이고 엄청 그 시카 역할 맡았던 이고르는 정적이고 내적이고 되게 좀 약간 좀 진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여행에서 그게 다 깨지고 정말 진짜 너무 천방지축에 정말 잘 노는 친구들이구나 그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이게 쉬는 날 같이 더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되나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 친구들의 본연의 모습을 그러니까 여행으로서 한국을 여행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랑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생소한 배우들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프로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세 배우들의 그런 좀 친근해지고 이 배우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루안이라는 친구는 정말 핵 인싸인데요. 저도 모르는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뭐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 같은 거 물어보면 그 친구가 다 대답해주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세 배우뿐 아니라 그 외국인 배우까지 정말 캐스팅복이 터지신 감독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어떤 좀 캐스팅 과정에서 말씀해 주실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새 배우분께는 사실 이게 코미디가 합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잘 맞아서 나 말고 다른 두 배우를 보면서 어떤 내 좌표, 코미디 좌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염혜란 씨는 사실 정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그 염혜란 씨를 보면서도 웃는 코미디가 되더라고요. 그 각자 코미디 연기의 좌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세 분 여기 계신 세 분하고 우리 또 아마존 3인방하고 같이 이제 있으면서도 같이 정말 계속 이제 리허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진봉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빵식 그다음에 이제 수연 여기 캐릭터를 계속 케미를 계속 맞춰서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진봉이 항상 중심을 좀 많이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코미디 아이디어와 현장에서도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얘기해 주시고 전날 뭐 전전도 같이 얘기하고 또 뭐 풀어나가고 만들고 하면서 정말 재밌는 그 에피소드 이제 그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끊임없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솟구쳐 나오니까 그리고 3인방들은 캐릭터를 이제 캐스팅할 때부터 한 명씩 이제 캐릭터로 줬거든요. 일단 시카는 리더고 그다음에 되게 용맹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바 같은 경우는 MG 이제 요즘 말하면 MG 이제 아마존 원주민인 거 아마존 전사인 거죠. 그래서 아주 멋쟁이고 그다음에 이제 왈부 같은 경우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렇게 세 명을 이렇게 밸런스를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도 그 캐릭터에 맞춘 그 이제 배우분을 이제 캐스팅하려고 굉장히 여러 명을 만나고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합이 잘 맞았고 그리고 특히 시카 같은 경우는 실제 원주민의 후예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확실히 이제 아마존 원주민의 느낌이 굉장히 잘 나서 그런 점들은 되게 좋았었습니다. 감독님 그
그 외국 배우님들을 캐스팅하는 그런 과정, 오디션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스팅할 때는 여러 명을 보긴 했는데 일단은 원주민 이제 느낌이 나긴 해야 되는데 원주민 느낌만 가지고는 지금 말했던 아까 이바가 주는 NG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따뜻한 가족을 사랑하는 그 통통한 이제 그런 이제 왈브 같은 느낌을 다 원주민에서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브라질에 있는 현지 캐스팅 디렉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그걸 이제 문의를 했고 그 안에서 그래서 원주민 느낌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비슷하고 그 느낌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가면서 좀 더 많은 폭을 넓혀가지고 캐릭터를 좀 더 만들려고 그렇게 캐스팅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답변은 여메란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분들이었거든요. 진성규 배우님하고 유승용 배우님을 제가 전작에서 만났었는데 유승용 배우님은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잠깐 만났었어요. 그때는 제 오래된 친구의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세계관이 조금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진성규 배우님은 바로 전 작품 이제 경이로운 소문 2에서 만나게 되고 이분들과 좀 더 많은 호흡들을 나누고 싶은 바람이 컸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해보고 싶은 배우들이어서 선택한 게 있었고 아니라 다를까 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코미디 연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두 분들은 이미 이제 호흡을 나눈 작품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티키타카가 너무 잘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이나 이야기들에 엄청 빠르게 그 변화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엄청 강해서 부러운 생각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도 나오지만 공포에 떠는 존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살짝만 해도 이건 사실 리액션의 문제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리액션을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굉장히 살아나고 이러는데 그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만 해도 공포에 떠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제 캐릭터를 더 많이 부각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코미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판타지잖아요. 아마존에 추락해서 거기 현지인들과 같이 그 양궁이라는 것을 연습해서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어떤 결과, 서로 좋은 결과들을 얻고자 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처음부터 감독님하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믿고 가자. 이 하나하나 말이 되게 하고 하나하나를 정말 믿고 사실처럼 연기를 하자.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고 아무튼 코미디가 사실 이제 현장이 계속 즐거울 것 같고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정말 건강한 웃음, 한 웃음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또 코미디 찍으면서 운 적도 있고 이렇게 치열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저는 사실 무슨 액션 영화 하나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 아무튼 후회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 작품들을 통해서 경이로운 소문 2, 극한 직업 통해서 배우로서는 진짜 신뢰가 쌓여 있는 상태로 사실 다시 한번 만나서 또 해보고 싶다 이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건 결과가 좋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과정이 너무나도 재밌고 행복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었고 그만큼 행복했었고 우리의 그 웃음의 기준점인 형님을 따라서 그 이야기의 당위성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웃음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류성룡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마존 활명수가 좀 기존의 코미디 영화랑 차별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양궁이라는 스포츠를 소재로 선택을 해서 그 아마존이라는 생경하고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것과 그리고
어떤 거친 모습들, 또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친근하게 여기고 굉장히 정교한 스포츠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오는 어떤 충돌하면서 느끼는 어떤 신선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남편 언제나 위기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어떤 부담, 책임감 속에서 늘 막힌 뭐가 있는데 그쪽 아마존에도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들, 위기에 빠진 모습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하나가 돼가는 모습들이 그게 감동 포인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에 이어 다른 배우님들도 같이 이 영화만의 차별점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성규 배우님과 염혜란 배우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점이자 차별점이라고 해야 되나?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이 이 영화의 중심인 이야기고, 그리고 다를 것 같고 새로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상황 속에, 물론 환경이 좀 다른 것뿐이지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진짜 똑같은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저희 배우들한테는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아마 영화로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올림픽 같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비하인드 올림픽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올림픽의 어떤 성과나 성적이 결과라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비하인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를 것 같고, 이 세 명의 낯선 배우들을 보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배우들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런 저는 좀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땐 이걸 한국 분이 하시나 어떤 분이 하게 될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서 낯선 어떤 또 매력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의 웃음 포인트가 그 현존하는 남편들의 그 공포심을 굉장히 잘 발랄하게 관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느 지점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은 그 발신제한이나 645에 인연 맺었던 그 반가운 배우분들이 이 영화에 또 출연하게 돼서 전 또 재밌었거든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캐스팅이 됐는지도 좀 궁금해서 질문 2가지 드려볼게요. 두 분한테 한 가지씩.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여자 캐릭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 캐릭터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던 작품이고, 여기서는 이제 남편을 굉장히 구박하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제 나름 안에서는 단순히 구박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공감할 수 있고 보시는 분도 그냥 뭐 전형적이거나 기능적이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남편이 뭐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양궁을 할 때 행복하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팬리샤처럼 있는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자 이랬었고요. 뭔가 제 눈썹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는 대본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좀 강력했으면 좋겠고 이런 아이디어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근데 많이 커트당했어요. 그거 너무 과하더라 이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약간 번개머리처럼 약간 한 거고, 야수처럼 머리도 눈썹도 원래는 뭐 그런 설정은 없었는데 이제 막 문신을 하고 와서 짱구 눈썹 같은 느낌으로 좀 뭔가 해보자. 그래서 원래 대본에는 상심한 얼음이었어요, 제 별명이. 근데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불타는 눈썹이 됐고, 약간 제가 소리 지르고 그런 장면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저렇게까지 집에 불을 내고 이러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의상으로도 좀 그런 걸 줘보자 이래서 음향도 많이 도움 주셨는데,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것도 막 넣어주시고 그랬는데, 항상 좀 아마존의 동물 같은 것들이 좀 의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구지시장 돌아다니면서 동물 캐릭터만 다 모아가지고 의상팀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사소한 노력들을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발신제안하고 같이 했던 저희 조우진 배우님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타이밍이 영화 전체에서 봤을 때 좀 되게 진지한 작품에서 좀 진지하고 좀 어두워진 무게감이 있은 다음이어서 그 이제 잡혀가서 묶여 있는 그 이제 조폭 두목을 그 씬이 정말 재밌지 않으면 또 뒤로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씬에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조우진 배우님을 깜짝 게스트로 좀 출연시켜서 분위기도 쇄신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뭐 진지한 이제 조폭 연기라기보다도 되게 유머스럽고 좀 엉뚱한 이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아주 활력소를 확 집어넣어서 뒤로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우진 배우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엄청 졸랐습니다. 그래서 꼭 좀 나와서 이 씬을 정말 활기를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졸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즐겁게 그 씬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고경표 배우님과 주연영 배우님도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경표 배우님은 고경표 배우가 좀 나이가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645 현장을 갔을 때도 뭐 같이 뭐 아주 뭐 이제 친하게 얘기도 하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작품 할 때 한번 또 문의를 또 드렸고 또 유승용 배우님께서도 같이 작업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또 같이 얘기도 해줘서 같이 고경표 배우가 합류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연영 배우도 조금 저기 한 달이 건너서 좀 친분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건너 친분이 있었고 또 그분은 저 알고 있었어가지고 또 같이 얘기했을 때 또 아주 재밌게 또 얘기가 되면서 또 부탁을 했는데 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께는 그 CG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초반에 헬기 장면하고 그다음에 동물들, 그다음에 양궁 액션 이런 부분들에 좀 CG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 프로덕션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이질감이 좀 만들도록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물에 만족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유승용 배우님께는 초반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액션 한 편 영화 찍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CG 헬기 액션 장면하고 그다음에 양궁 액션 장면 이런 부분에서 좀 중점을 주신 부분, 그리고 촬영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CG가 뭐 요즘에는 영화들이나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크로마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연기하는 것들. 근데 이제 처음에 예전에는 좀 어색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고, 글쎄요, 그런 이제 몸을 쓰는 액션이라기보다는 이 티키타카 이런 것들이 합도 잘 맞아야 되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아까 액션 영화만큼 에너지를 소비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헬기 장면은 프리프로덕션 할 때부터 그 장면은 유머도 섞여 있지만 꼭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느낌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계속 떠올랐던 거는 콘티리급스 떠올랐던 거는 헬리콥터 소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헬리콥터 소리가 굉장히 이제 힘이 있고 그게 이제 아마존의 대자연과 충돌이 벌어지고 이제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고, 그러면서 초반에 이제 굉장히 그 블록버스터급의 느낌이 꼭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아마존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대비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활은 양궁 장면은 사실 훨씬 제가 초반에 생각했을 때 단순히 경기를 넘어선 어떤 전투 느낌까지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화살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 작품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양궁을 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박진감과 그다음에 아주 예리하고 아주 강력하고 또 섬세한 이제 그런 지점들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게 CG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CG하고도 초반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화살의 한 발 한 발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짧지만 0.001초가 지나가는 화살 하나하나도 정말 오랫동안 컨펌을 했어요. 그 1초가 안 되는 정말 짧은 몇 프레임짜리도 수십 번 컨펌해서 빵꾸 넣고 계속 만들어서 그 박진화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네, 동물 관련해서도 멧돼지나 이제 특히 늑대가 나오는데 그 늑대가 이제 아마존에만 사는 늑대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늑대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늑대를 구현해내려고 CG팀하고도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사진과 실제 고증과 한 번도 없는 늑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별한 동물을 또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지금 극장이나 지금 모든 분들이 제일 불경기고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웃음을 통쾌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느낌으로 전해주고자 합니다. 네, 배우님과 감독님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과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분들에게 인사와 관람 포인트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어쨌든 이 작품을 처음 생각할 때부터 모든 관객들이 영화 끝나고 불이 켜지면서 롤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정말 다 미소가 지어지고 좀 서로 얼굴 쳐다봤을 때 같이 온 동료들끼리 같이 웃으면서 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올 수 있게 꼭 만들고 싶다. 그게 저의 최고 목표였고, 그게 이제 아마존 원주민 인류의 원형을 갖고 있는 정말 그 인류의 원형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아마존 이제 원주민과 이 자본의 이런 이제 충돌 안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싶은 영화였는데요. 정말 여기 와서 정말 감동과 재미와 유머와 웃음과 다 가져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간만에 아이들 손잡고 애니메이션이 아닌 이야기로 간만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쪼록 극장에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드벤처, 또 뭐 서스펜스, 뭐 휴먼, 그리고 뭐 코믹 활극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는 방법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는 가족 또 지인들하고 보고 옆에서 웃으시는 모습 보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좀 이제 모세혈관이 퍼지듯이 피가 이제 흐르듯이 좀 들불처럼 좋은 웃음의 기운들이 퍼져서 좀 극장에 활력이 되는데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첫 선 보이는 자리라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이렇게 잘 봐주시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좀 건강한 코미디가 나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들 잠시 내려가 주시고요. 그리고 흥행의 활을 쏘는 포즈도 하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활, 네. 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알겠나? Epoy por aquel